뉴욕시장에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렌트 안정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소득 제한을 제안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 신청이나 변경 이동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기본증명서가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CBB 뱅크가 개인 및 비즈니스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예금 및 머천트 서비스 특별 프로모션을 한정 기간 동안 실시합니다. 2025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인 오는 9월, 취업 및 가족 이민 영주권 운호가 모두 동결돼 오는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돼야 적체가 조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장에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조란 맘다니 후보에 즉각적으로 아파트에서 이사 나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에 조란 맘다니 후보는 매우 부유함에 불구하고 한 달에 $2,300의 렌트를 내며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며 즉각적으로 이사를 나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맘다니가 이사 나가면 저소득층 또는 노숙자 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가 올린 영상은 몇천만 뷰를 돌파하며 뉴요커들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동시에 렌트 안정 아파트 입주 자격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맘다니는 현재 뉴욕주 하원 의원을 재직하면서 연봉 14만 3천 달러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아내와 퀸즈 아스토리아 소재 렌트 안정 아파트에서 매달 2,300불의 렌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렌트 안정 아파트의 고소득자 테넌트들을 금지하는 조란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소득의 30% 이하를 렌트에 지출하는 세입자들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100만 가구가 렌트 안정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는 가운데 현행 규정상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렌트 안정 아파트 거주 가구들의 평균 소득이 6만 불이지만 중산층이나 고소득 주민들이 아파트에 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등이 급진 좌파 조란 맘다니 후보 저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맘다니가 압도적 표차로 선두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 맘다니 후보는 44%로 1위를 달렸고 쿠오모 전 지사는 25%에 그쳐 무려 19%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또 선거 때마다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커티스 슬리와는 12%, 민주당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7%로 4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비슷한 성향으로 간주되는 쿠오모 전 지사와 아담스 뉴욕시장의 지지율을 합치더라도 32%로 맘다니 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상황입니다. 또 맘다니 후보는 지난 6월 민주당 예비경선 때 쿠오모 전 지사를 12%포인트 차로 따돌린 것을 감안하면 격차가 1.5배 이상 더 커진 것입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도 53%가 맘다니 후보를 지지한 반면 쿠오모 주지사는 32%에 그쳐 전체 유권자들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3분의 2는 커티스 슬리워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당파 유권자는 30%가 맘다니를, 20%가 아담스 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맘다니 후보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우호도는 46%, 비우호도는 32%로 조사된 반면 뉴욕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비우호도가 37%에 달한 반면 우호도는 28%에 그쳤습니다. 즉 비교적 진보 성향이 강한 뉴욕시는 맘다니에 대해 훨씬 우호적인 반면 근교도시나 농촌을 포함한 뉴욕주 전역은 진보 후보를 싫어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뉴욕 시민들은 쿠오모 전 지사에 대한 우호도는 37%인 반면 비우호도가 54%에 달해 쿠오모 전 지사가 뉴요커들의 신뢰를 잃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외국민 등록 신청이나 변경 이동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기본증명서가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한국의 재외동포청은 12일부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이 해당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재외공관이 본인 동의하에 전산을 통해 기본증명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외국민등록 제도는 외국에 거주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재난 사건 사고 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의무제도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르면 뉴욕 등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청자나 신고자가 개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기본증명서를 별도 발급 제출할 필요 없이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동의가 없거나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인 오는 9월, 취업 및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두 동결돼 오는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돼야 적체가 조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다음 달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승인 및 사전 접수 문호가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또 취업이민 3순위 역시 전문직과 비숙련직 모두 전면 동결됐으며 4순위 성직자 등 종교이민은 처리 불능 상태가 이어졌고 1순위와 5순위만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영주권 승인이 전달 수준에서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가족이민 사전 접수는 2A 순위가 2개월 빨라진 것을 제외하면 모든 순위의 접수가 동결됐습니다. 이처럼 다음 달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 동결된 것은 다음 달이 2025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로 영주권 쿼터가 사실상 모두 소진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문호는 새 쿼터가 적용되는 오는 10월부터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접수 또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BB뱅크가 개인 및 비즈니스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예금 및 머천트 서비스 특별 프로모션을 한정 기간 동안 실시합니다. CBB뱅크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간 전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 4.5% 이자율의 12개월 정기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소 신규 예치금은 5만 달러이며 개인 고객은 온라인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은행 측은 밝혔습니다. CBB뱅크는 지난 5월 미 동부지역 1호 지점인 뉴저지 포트리 지점을 그랜드 오픈하고 본격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CBB뱅크의 지주사 CBB뱅코비 지난달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적에 따르면 CBB은행은 2분기에 440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CBB뱅크는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은행은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미국 내 가정이 지난 한 해 학비로 지출한 금액이 평균 3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대출기관 셀리메이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미국 대학 학비 부담 방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이 있는 미국 내 가정은 2024에서 2025학년도에 평균 3만 837달러를 대학 학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 학년도에 2만 8,409달러보다 9% 증가한 것입니다. 학비 충당 내역을 보면 가구 소득과 저축이 약 48%를 차지했고 장학금 및 보조금 27%, 대출 23%, 친지 기부금 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연소득 가운데 약 1만 5천 달러를 대학 학비로 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대학 등록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조사 응답자 가운데 89%는 대학 교육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2%는 자녀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 부담을 더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응답자의 59%는 자녀 대학 등록 전에 학비 마련을 세워놨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대학 학부생 1000명 및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인터뷰에 따른 결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백악관이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박물관 미술관들의 전시 내용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스미스소니언 재단에 서한을 보내 재단 산하 기관들의 전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 내부 문건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온라인으로 공개된 이 서한의 발신자는 린지 헬리건 대통령 특별보좌관, 빈스 헤일리 국내정책위원회 사무처장,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 국장 등 백악관 고위 관계자 3명이며
수신자는 스미스소니언 재단 사무총장 로니 G. 번치 3세입니다. 서한에 제시된 제출 요구 자료에는 전시 설명문, 교육 자료, 소셜미디어 게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은 논조, 역사적 프레이밍, 그리고 미국적 기상과의 부합을 평가하고 전시 자료들과 소장품들이 미국의 성취와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지 혹은 쓰일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미스소니언의 원래 사명을 반영하는 일관된 큐레이션 지침의 개발도 검토 목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검토가 내년 7월 4일인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 250주년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루나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무죄 주장을 하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전격 인정했으며 오는 12월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권도형은 12일 오전 10시 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석했고 사기 공모 및 통신망사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으며 1929만 달러 상당의 자산 몰수에도 동의했습니다. 권 씨는 법정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한 뒤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구매자를 속였다. 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방검찰은 사기 공모 및 통신망사기의 최대 형량이 25년이지만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최대 형량의 절반인 12년형 이하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잘 지킬 경우 권 씨가 국제수감자 이송을 신청하면 검찰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가 형기 절반 복역 뒤 한국으로 이송을 신청하면 나머지 절반을 한국에서 복역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산몰수 동의서에 따르면 압류 자산은 모두 12건으로 테라폼랩스 법인, 테라폼랩스의 모든 자산,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법인 및 자산 등과 세계은행에 예치된 테라폼랩스 명의자산, 바이낸스를 비롯한 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 그리고 전자지갑이 포함됐습니다. 또 테라 프로토콜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모든 권리, 테라 블록체인의 루나 토큰과 관련한 권리 등도 모두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산 몰수 동의서에는 연방검사와 권도형 본인이 모두 8월 12일자로 서명했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또 스케줄 명령을 통해 오는 12월 11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개최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미전역의 사중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 본토 상공에 대한 침공을 완전히 봉쇄할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 엘라바마주 헌츠빌의 방위산업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위성과 지상 등 4겹으로 구성된 미전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을 공개했으며 이를 4년 내에 완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골든돔은 미국 본토는 물론 하와이와 알라스카까지 포함한 미국 영토 전역을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 시스템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2028년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골든돔에 투입되는 비용은 1,750억 달러, 약 242조 원에 달하지만 아직 골든돔의 설계 기본 구조에 불확실한 점이 많고 발사기, 요격 미사일, 지상국, 미사일 기지의 수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 슬라이드에는 Go Fast Think Big, 빨리 가고 크게 생각하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연방의회가 승인한 골든돔 예산은 250억 달러이며 이 예산은 지난달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2026 회계연도 예산에 골든돔 비용 453억 달러를 요청하는 등 매년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12일 기준 미국의 총국가 부채가 37조 48억 1,762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36조 달러에서 8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1조 달러가 늘어난 것이며 2024년 7월 말 35조 달러에서 4개월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난 것보다는 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늦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2조 달러가 늘어나는 데는 불과 1년 1개월 정도가 걸린 것으로 이 속도는 앞으로 1년에 2조 달러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며 결국은 미국이 채무상환 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 전문가들이 국가 부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보유 부채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정부 내 부채를 제외한 공공보유 부채가
29조 6천억 달러로 미국 국내 총생산의 100%, 즉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비상사태에 몰려 손 쓸 수도 없이 끌려가기 전에 지속 불가능한 부채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로빈슨 재단도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미국의 재정 구조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라는 또 다른 분명한 신호이다. 우리의 국가 부채는 유로존과 중국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늘의 불행한 이정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예산을 개혁해야 한다. 정부와 의회는 부채를 안정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옵션을 가지고 있다며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연준 의장 후보자 인터뷰에 나선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이 연준의 0.5%포인트 인하, 즉 비컷을 촉구했습니다. 베슨트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노동부가 6월 고용증가 수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원래 이 수치가 제대로 알려졌다면 연준은 6월이나 7월에 금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슨트 장관은 연준이 신뢰 수준이 낮은 데이터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으나 고용 증가 수치가 낮아지면서 다시 논의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진짜로 생각할 것은 연준이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피해를 메우기 위해 9월에 0.5%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 사실상 비컷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슨트 장관은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환상적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준 본부 보수공사 예산 남용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대형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해커들이 북한 해커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결과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전산망에 침투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기술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세이버와 사이보그라는 필명의 두 해커가 북한 해커의 컴퓨터에 침투했으며 그 내용을 사이버 보안 잡지 프렉 최신호에 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고급 지속위협 해커 조직인 김숙희의 소속 해커 김의 컴퓨터에 침입했으며 이 컴에는 가상머신과 가상사설 서버가 깔려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컴에서 김숙희 조직이 한국정보 전산망과 기업 여러 곳을 해킹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정부기관과 기업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김을 북한 해커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파일 설정과 과거 김숙희의 것으로 알려진 도메인 등의 단서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평양 시간 기준 매일 오전 9시쯤 접속하고 오후 5시쯤 접속을 끊는 패턴을 보이는 등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테크크런치는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이 북한 해커들의 데이터 유출 사건을 조사한 적은 있었지만 김숙희 조직의 내부 활동을 들여다본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25, 26 학군에서 각각 64.2%와 76.6%에 달하는 학생들이 영어 과목 합격선인 능숙한 수준에 도달하여 학생들의 영어 읽기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아침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한 커피 트럭 차량이 지나가던 행인 3명을 덮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전자자전거 단속 및 소음 민원 단속 등 주민 삶의 질 개선 부서인 큐팀의 운영이 퀸즈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연방정부가 긴급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제공해온 긴급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을 조기 종료함에 따라 뉴욕시 또한 신규 섹션 8 바우처 발급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 토종 버거 체인 롯데리아가 서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 지난 11일 첫 매장 오픈을 위한 선 개장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고객들이 줄지어 길게 기다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예상 수준에 머물면서 금융시장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는 대입 조기 전형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피파는 내년 6월 미국 전국 각지에서 열리게 될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약 1년 앞두고 사상 최다 인원인 6만 5천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알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부분 흐리며 가끔 천둥이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8월 1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